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렉서스 UX 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3월 28일에 서울모터쇼에서 공식 데뷔를 했고요. 주말 지나서 이제 월요일에 시승길에 올랐습니다. 전에 없던 완전히 신형 차죠. 기존 라인업에 없던 새로운 신차가 이제 출시를 한 겁니다. 렉서스 UX. 왜 U냐? RX 있었고 NX 있었죠. 이제 UX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RUN 런 라인업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형 컴팩트 SUV이고요. 옆에 와서 이제 탈 때 느꼈던 게, 야, 이게 세단이야 SUV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습니다. 작고 낮습니다. 멀리서 언뜻 보면 뒤에 다른 차들 없으면 아주 세단이다 라고 이제 얘기해도 그럴 줄 알 정도로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SUV입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냥 조용히 스위치를 올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요. 조용히 계기판이 활성화되면 이제 시동이 켜졌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보죠. 한 바퀴, 두 바퀴, 딱 2.75 회전. 인테리어 컬러는 블랙 앤 브라운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또 환하게 세팅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의 이런 재질들, 가죽 재질들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만져보면 촉감이, 손끝이 먼저 그 고급스러움을 느끼고요. 앉아보면 시트가 몸을 딱 감싸주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우수하네요. 자, 변속 레버는 ECVT를 적용을 하고 있죠. 전자식 무단 변속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밀면 시프트 업 다운 수동 변속이 가능하고요. EV 모드를 따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별도 버튼을 눌러서 조건이 맞는 구간 안에서는 EV 모드를 눌러서 완전히 전기차 모드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콘솔 박스 커버가 암레스트를 겸하고 있는데요. 편하게
손을 갖다 대면 손끝이 걸리는데 여러가지 오디오 버튼 조절 그리고 이런 그 라디오 선 조절, 미디어 조절 뭐 이런 부분 손끝으로 아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버튼들이 손끝에 딱 와닿게 되어 있네요. 이 차를 만들면서 개발진들이 상당히 국리를 거듭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센터 콘솔 안에는 두 개의 USB 포트 그리고 aux 단자 들어와 있네요. 콘솔 박스 센터 콘솔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소품 정도 넣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자, 센터페시아에는 10.3인치 모니터가 있는데 터치 스크린은 되지 않습니다.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라는 마치 마우스패드 같은 부분을 손끝으로 조절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 거죠. 터치의 반응, 즉각 반응하는 부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고 또 느낌도 좋습니다. 센터페시아 아래는 마치 피아노 건반 같은 버튼들로 이런 기능들, 공조 스위치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는 또 CD를 넣을 수 있는 CD 플레이어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그냥 올려놓으면 가볍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군요. 딱 보면 렉서스인지 알게 되어 있죠. 스핀들 그릴 워낙 이제 강한 인상을 주는 요소죠. 디자인 포인트로서 아주 어떤 핵심 디자인 요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딱 보면 저거 렉서스 알 정도로 스핀들 그릴을 아주 강하게 해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UX의 뒷모습, 특히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아주 디자인이 잘 됐다라고 싶습니다. 아주 좌우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고 양쪽 끝단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돌출되게 디자인을 해서 좀 더 시각적인 포인트를 주기도 하거니와 어떤 실제 기능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게 디자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측면 모습 정돈이 잘 됐다, 단정하다 싶은데 프론트 오버행이 상당히 깁니다. 옆에서 언뜻 보면 이제 휠하우스에서 범퍼 끝까지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게 짧게 마무리되나 싶은데 이렇게 끝을 따라가다 보면 범퍼 끝 중앙이 제일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뾰족하게 나와 있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좀 더 멀리서 보게 되면 범퍼 중앙 끝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프론트 오버행이 좀 과도하게 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스핀들 그릴을 적용하는 앞모습에 좀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입체적인 디자인의 어떤 그 그림자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측면에서 차를 보면 운전석이 차체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GAC 플랫폼이죠. 먼저 이제 GAL 플랫폼이 있었고요. 이거는 컴팩트 세단을 위한 글로벌 아키텍처 컴팩트 GAC 플랫폼이 됩니다. 이런 신형 플랫폼의 어떤 그 포인트가 저중심 설계죠. 요즘 도요타 렉서스가 상당히 저중심 설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상당히 낮게 운전석이 배치되어 있고 또한 차체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운동 성능,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죠. 흔들림에 강하고 특히 운전석이 중앙에 있게 되면 피칭, 앞뒤 방향의 차체의 움직임에 좀 더 가장 안정적인 위치가 바로 이 차체의 중앙이죠. 이제 그런 중앙에 운전석을 위치함으로써 좀 더 안정감 있는 차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신체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중요한 게 운전자의 안정감이 곧 차체 안정감과 직결이 됩니다. 운전자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차체도 중심을 좀 더 덜 흔들리고 안정감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시트 포지션 또한 시트의 설계 그리고 운전석의 무게중심, 운전석의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총 시스템 출력 183마력이죠. 공차 중량이 약 1600kg 정도 될 텐데요.
힘의 효율이 그 정도면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역시 렉서스입니다. 조용하네요. 도심 구간을 지나서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강북강변도로에 올라섰는데요. 70, 80km 정도의 속도인데 엔진 소리가 뭐 거의 들리는 듯 마는 듯 하고 프론트 윈드실드에서 루프로 넘어가는 바람 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들리는 정도입니다. 역시 소리에 강한 렉서스. 힘 좀 써볼까요? 잠깐 RPM을 좀 높여봤는데 그런 정도의 엔진 사운드가 들립니다.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택시가 끼어듭니다. 잘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고요. 가속 엑셀 오프 하니까 EV 모드로 넘어가네요. 배터리가 작동을 하고 엔진은 쉬고 있습니다. 차로를 쭉 따라서 돌아가죠. 이제 차로 추적 장치로 도요타는 이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로 이탈 방지, 차로 이탈 경보 장치를 도요타 차선 추적 장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주행을 합니다. 반자율 운전인 거죠. 자, 이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자, LTA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나고요. 대체로 차로 중앙을 잘 유지를 하고요. 크게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조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차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을 지라는 경고가 발생하는 텀이 좀 짧네요. 스티어링 휠에서 오래 손을 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죠. 안전한 일이,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차피 아직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의 최종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전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하라 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은 합당한 합리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주행 모드 조절이 이제 마치 소뿔처럼 계기판 우측에 있죠. 자, 스포츠 모드로 올렸습니다. 시속 100에서 RPM 1500 정도 마크를 하네요.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자, 킥다운을 걸어보는데요. 가속 페달, 킥다운 버튼은 없습니다. 자, 2550R18 사이즈의 럼플렛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타이어가 노면 소음 없이 대체로 정숙성에 포커싱을 한 그런 타이어 같습니다. 노면 소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자, 앞에 맥퍼슨, 뒤에 W21. 대개 뒤에 이제 멀티링크를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W21을 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정성을 기울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확실히 에코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자체에 반응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하고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강한 반응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어시스턴트 기능들이 상당히 많네요. 레인 센터, 스티어링 어시스트, 알랏 센시티비티, PCS, 2.0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합니다. 가솔린 엔진이 146마력이고요. 모터 시스템이 앞에 80kW, 뒤에 5.4kW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은
183마력이 되는 겁니다. 2000년 가솔린 엔진은 다이나믹 포스 엔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직분사도 가능하고요, 포트 분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사와 포트 분사를 겸용하는 도요타 렉서스가 최근에 개발한 그런 엔진이고요. 이런 신형 엔진이 새 차의 신형차들의 속속 모델 체인지 할 때마다 속속 적용되는 그런 과정이지요. 새로 선보이는 UX에도 어김없이 이제 4DS 다이나믹 포스 엔진 적용하고 있습니다. E4 시스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기계적으로 맞물려 있는 엔진 동력이 뒷바퀴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뒤에 5.4kW 짜리 모터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필요할 때 그 모터를 통해서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시속 70km까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힘을 제법 몰아쓰기는 하는데요. 가속 제로백을 간단하게 느껴보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소형 SUV, 그렇게 성능에 중점을 두는 차는 아니죠. 팡팡 터지는 힘보다 딱 속도에 맞게 그때그때 최적의 힘을 끌어내는 정도의 파워트레인이지 싶습니다. 자, 변속기가 22T 무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속을 할 때 느낌이 변속 충격이 거의 없는 아주 리니어한 그런 변속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되네요.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주행 모드의 스포츠 플러스 변속 레버의 스포츠가 합치면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의 느낌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000, 5,000 정도의 엔진 회전수에서도 엔진 소리가 거칠지 않습니다. 잘 만져진 엔진 사운드, 렉서스다운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요타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가 있죠. ADAS 시스템을 보조하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안전의 관점에서 강조할 만한 4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긴급 제동 보조와 오토 하이빔, 그리고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로 추적 장치,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죠. 4개 도요타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가 어떤 차체 안전, 승객의 안전을 담보를 하고, 또한 ADAS 반자율 운전 기능까지 수행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안전 기능이 결국은 자율주행, 반자율 주행을 지나서 자율주행 기능들과 맞닿아 있는 거죠. 결국은 자율주행을 향해서 가는 어떤 기술의 발전 단계 하나하나가 결국은 안전과 직결이 됩니다. 안전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자율 운전의 발전이 없는 거죠. 자율운전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방안전, 프리세이프티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직접적으로 차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에어백이죠. 이 차에는 모두 10개의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안전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고 해도 10개의 에어백이 실내에 있는 승객을 최대한 보호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E4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과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더해지죠. 좀 더
운전자가 놓칠 수 있는 빈틈을 좀 더 완벽하게 메워주는 그런 기능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기판 구성이 역시 전 LFA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계기판이죠. 특히 소의 뿔처럼 계기판 좌우측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그 주행 모드 버튼과 ESC 오프 버튼, 상당히 재미있고 인상적입니다. 이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에코 모드로 바로 가는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이브리드 자동차답게 에코 모드가 좀 더 강조되어 있는 계기판 구성입니다. 자, 10인치, 10.3인치인가요? 10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가 센터페시아 상단에 올라와 있고요. 여러가지 정보들이 거기에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터치 스크린이 될 줄 알고 손을 갖다 대보는데요, 역시 터치 스크린 안 되죠. 안 됩니다. 변속 레버 우측에 있는 이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마치 마우스를 사용을 하듯이 이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주행 중에 이제 터치, 계기판 터치하는 게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와중에 이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를 조작을 하는 게 더 안전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전을 위한다면 주행 중에는 이 부분까지 사용을 할 수 없게 하는 게 맞겠죠. 마우스 패드처럼 사용되는 이 부분은 확실히 어떤 그 촉감, 터치에 대한 반응,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고 빠르네요. 사용하기는 좋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아날로그 시계를 배치한 점, 자동차에서 아날로그 시계는 대개 이 차의 고급스러움을, 이 차 고급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소재로 주로 애용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5,410만원입니다 그리고 EWD 모델이 있죠. 4,510만원이고요 4천만원대 후반, 5천만원대 전후반으로 이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의 컴팩트 SUV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가격 탓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특히 소음 관리가 대단히 잘 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소음에 예민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 차에 대한 그 충분한 매력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속 주행을 한번 가보죠. 자, 달려봅니다. 고속 주행을 하는데 상당히 흔들림이 진짜 덜합니다. 여러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복합적으로 이런 정도의 성능이 드러나는 것일 텐데요. 타이어, 서스펜션, 그리고 차체 구조, 특히 어떤 그 저중심 설계한 플랫폼, 그리고 시트의 위치, 포지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져서 고속에서도 아주 탁월한 주행 안정감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에서 차체 흔들림이 훨씬 덜하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가 훨씬 낮습니다. 실제 속도와 체감 속도 사이의 괴리가 큰 거죠. 그만큼 주행 안정감이 우수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UV지만 전혀 SUV 같지 않은 그런 반응이네요. 적어도 SUV가 시트 포지션이 높은 데서 오는 고속에서 약간 그 상대적인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게 거의 없죠. SUV라고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 또한 시트 포지션이 낮고요. 주행 안정감이 우수하고, 그래서 아주 서로 어울리지 않을 법한 부분들을 잘 버무려 놨다, 잘 섞어 놨다 싶습니다. 결국 자동차 만들기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 모순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수준에서 매치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승차감과 성능, 주행안정감이 대표적인 부분이죠. 한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하지만 때로는 둘 중 어느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양수 겸장의 카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어떤 면에서든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걸 시승할 때마다 절감하게 됩니다. 에코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힘을 써야 할 때는 좀 억지로 힘을 짜내는 그런 느낌.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가벼워집니다. 주행 모드 간의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다 싶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스포츠 모드에서 아주 강한 성능까지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형 SUV에서 이 정도 스포츠 모드에서 이 정도 반응을 보이면 괜찮다 싶은 거죠. 더 이상 소형 SUV, 컴팩트 SUV에서 이 이상의 성능을 바란다? 안 맞는 부분이죠. 안 맞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회생제동의 느낌, 윙 하는 모터 소리를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얘기죠. 이 차의 연비 15.9, 공인복합 연비 15.9km/L죠. EWD는 훨씬 더 좋습니다. 배기량 2.0 엔진을 가진 SUV, 1600km가 훨씬 넘는 1660km가 넘는 무게를 가진 차의 연비가 이 정도라는 얘기죠. 상당히 우수하다, 당연한 얘기일 테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다 싶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죠.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의 특징, 고속도로 연비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시내 연비가 더 좋은 거죠. 바로 회생제동 시스템 때문에 그런 시내에서도 더 좋은 연비를 만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인딩 로드 이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코너에서 돌아 나갈 때 시트가 몸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자, 과속 방지턱 툭툭 지나는데요. 지나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속이 아주, 그리고 힘을 쓸 때는 시원하게 가속을 해주네요. 얌전하게 달리다가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얌전하게 달리다가도 필요할 때 힘을 쓰면 필요한 만큼 힘은 충분히 내어줍니다. 편안하게 EV 모드가 활성화 되는데요. 한 40-50km? 자, 40km 넘어까지 EV로 가고 있고, 40km 넘어가니까 EV 모드가 해제가 되네요. 엑셀 오프하면 즉시 EV 모드가 활성화 되고요. 가속을 할 때는 40km까지만 EV 모드로 가속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세단인가 SUV인가? 지금까지 이런 SUV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차체가 낮고요. SUV 치고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차 높이가 1520mm, 1600mm도 안 됩니다. 세단에 비해서 그렇게 세단과 큰 차이 없는 차체의 높이, 너비는 1840mm로 1800mm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차 폭으로 본다면 결코 작은 차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자, 조향. 스티어링 휠 락트락 3회전이 채 안됩니다. 2.7회전 2.75회전 정도 하는데요, 컴팩트카에 어울리는 아주 날카로운 짧은 조향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공도상이어서 강한 제동은 지금 못하는데요, 슬며시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아보는데 앞이 확 숙여지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는 그런 제동의 느낌을 받습니다. 딱 멈추면 아주 정막 강산이 되죠. 주행할 때 들어오던 모든 소음들이 일시에 싹 사라집니다. 엔진 소리는 당연히 없고요. 자, 쭉 올라가는데요, RPM을 보십시오. RPM이 밀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죠. CVT의 어떤 강점, 꾸준하게 고속까지 밀고 올라가는 부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렉서스 다운 부분이죠. 부드러움, 정숙함, 조용함,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자세. 렉서스 다운 요소들을 잘 살려낸 그런 컴팩트 SUV입니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놓고 좀 달려보자 라고 요청을 하면 잘 달려줍니다. 필요한 만큼의 힘은 내어줄 정도의 동력,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평소에는 편안하게 달리다가 좀 필요할 때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좀 달려보자 할 때 충분히 잘 달려주는 그런 차입니다. 컴팩트 SUV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잘 갖추고 있다 싶고요. 렉서스의 SUV 라인업이 UX까지 들어와서 이제 대중소 라인업을 제대로 갖춘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X, NX에 의해서 UX가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업을 보면 RUN, 런을 구성을 하면서 완성된 라인업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된 거죠. 렉서스 SUV 라인업의 마침표, 활용정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컴팩트 SUV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주행 품질, 어떤 그 인테리어에서 느끼는 감성 품질이랄까요, 손끝이 느끼는 이런 그 재질의 고급스러움, 프리미엄 브랜드가 보여줘야 될 품질 수준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 품질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편안한 렉서스 특유의 그런 DNA를 잘 간직하고 있고요. 또한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의 힘, 다이나믹한 모습도 잘 드러내는 그런 동력 성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렉서스답지 않게 가속 페달에서 나는 이런 그 이음, 페달 오프할 때 나는 이 소리는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마다 소리가 좀 거슬립니다. 특히나 렉서스가 소리에 강한 브랜드인데요, 다른 부분들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소리가 좀 더 도드라지게, 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렁크 바닥이 많이 높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그 밑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용 배터리를 장착을 하다 보니까 트렁크 바닥 면이 많이 높게 올라오는 면이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싣는다고 할 때는 제법 높게 짐을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힘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그 묘수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배터리의 위치를 좀 더 궁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죠.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마다 봄이 되면 또 여름까지 시간이 갈수록 이 미세먼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가
뜨거워질 텐데요. 이제 점점 자동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책임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소비자들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이면 친환경 자동차를 생각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권해드리는 거죠. 미세먼지의 원인이 자동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노력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디젤 엔진은 이제 시대정신에는, 자동차 산업의 시대정신에는 맞지 않는 차가 아닐까 싶고요. 가솔린 자동차, 정부에서는 무슨 그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 엔진을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야기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결국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조금 거리를 두고 친환경 자동차로 옮겨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친환경 자동차들의 비중을 늘려야 될 테고요. 그런 과정에 소비자들이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솔린 하이브리드 상당히 좋은 대안이지 싶습니다. 상당히 승차감이 편안하고요. 가솔린 엔진 내연기관 자동차로서의 충분한 성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로서의 면모까지 보여주니까 말이죠. 게다가 연비가 시내 주행할 때 상대적으로 더 좋은 연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나쁠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좀 더 눈여겨봐야 하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도요타 렉서스, 특히 렉서스가 그렇죠. 상당히 고집스럽게 오랫동안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고집해온 그런 브랜드입니다. 일찌감치 디젤 엔진과는 절연을 했죠. 디젤 엔진과는 연을 끊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해온 브랜드가 바로 렉서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렉서스의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좀 가장 신뢰할 만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진 브랜드 중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세단 같은 SUV입니다. 세단과 SUV의 틈새를 절묘하게 파고들었다 싶은데요. SUV의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를테면 공간, 그리고 어떤 그 시트 포지션, 이런 부분들은 사륜구동 시스템, 이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무게중심을 낮춘 GLC 플랫폼, 게다가 시트 포지션도 많이 낮췄죠.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시트 포지션을 느낍니다. 차체 거동, 움직일 때의 느낌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게 차를 다뤄도 괜찮겠다 싶을 만큼 세단 같은 느낌을 주는 SUV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야무진, 그리고 점잖은 컴팩트 SUV다, 고급스러운 컴팩트 SUV다 라고 이 차를 정리해 봅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 좀 더 시시콜콜이 이 차를 들여다보지 못한 면이 있고요. 또한 늘 오토다이어리가 진행했던 제로백, 그리고 연비 테스트는 오늘은 부득이하게 진행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안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고맙고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그리고 응원해 주시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